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육장TV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피해자 측에서는 사람이 다치는 것도 있겠고 또 차량이 부서지고 이렇게 두 가지 피해를 입게 되겠죠, 김 PD님. 네. 사람과 자동차의 개념만 다르지 다쳐서 고치고 보상받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람이 다친 것은 병원에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겠지만 차량, 즉 자동차가 망가지면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자동차는 차량을 전부 고쳐도 원래의 모습을 100% 복원하지 못하고 사고로 인한 시세 하락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경락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쉽게 이야기하면 차량 가격이 사고로 인해서 급격하게 하락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경락손해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PD님, 얼마 전에 상담하신 분인데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 후에 너무나 억울해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답했겠어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저희 유튜브 촬영 초창기에 국장님께서 경락손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경락손해배상 소송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우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말이죠. 오늘의 주제도 차량의 경락손해는 가슴 아파도 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네. 약 1-20년 전만 해도 말이죠. 네. 김 PD님이 얘기하시는 이 라떼라는 내용이죠. 이게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하고요. 네. 차는 공업사에 가서 고치고 그냥 그것으로 대충 종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요 근래에는 차량 가격이 상당히 고가 차량이 많습니다. 네. 비싼 승용차는 말이죠. 국내 승용차라고 해도 1억 원을 호가합니다. 네. 이렇게 차량 가격이 싸지도 않은데 큰 사고를 당해서 차를 다 고친다고 해도 그 차량은 중고차 시세가 크게 떨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런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락손해에 대해서 공부하는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경락손해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처리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대로 받는 겁니다. 네. 보험회사에서도 보상을 해줍니다. 네. 두 번째는요. 그것이 내 마음에 충족이 안 될 때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판사님의 판결 금액을 구하는 겁니다. 네. 첫 번째로요.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입니다. 먼저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을 봐야 되는데요. 네.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가 지급 대상은 출고된 지 5년 이하의 자동차여야 한다. 그 다음에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20% 이상 견적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인정 기준액은 말이죠. 첫 번째로 출고 후에 1년 미만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20%를 보상해 주고요.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 된 차량은 수리 비용의 15%, 또 출고된 지 2년 이상 5년 이하는 수리 비용의 1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약관 기준입니다. 2018년도까지는 약관은 말이죠. 출고 2년 이하의 차량만 해당이 되는데요.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에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시에 첫 번째로 1년 이하의 차량은 자동차 수리 비용의 15%였고요. 그 다음에 1년 초과 2년까지는 자동차 수리 비용의 10%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2019년도에 약관이 변경이 돼서 그나마 피해자 측의 손실을 많이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네, 2021년도 현재 시점에 예를 하나 든다면 말이죠.
출고 1년 미만이고 차량이 새 차죠. 네. 그 다음에 3천만 원 정도의 차량 가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 차량이 사고가 나서 수리비, 견적이 1,000만 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제가 금방 전에 말씀드린 200만 원의 경락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요. 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3천만 원의 차량이 1,000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와서 차량 수리를 완전하게 고쳤는데 차량 소유자가 사고차를 계속 운행하는 것이 좀 싫어서 중고차로 매각을 하고 싶어서 말이죠. 매각을 하려고 한다면 과연 차량 가격이 200만 원만 하락을 했을까요? 김 PD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고 전에 3천만 원이었던 차량이 네. 사고로 1,000만 원 정도 수리를 했다면은 네. 아무리 잘 고쳤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사고 이력이 원체 큰 사고니까 네.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저는 뭐 한 2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이상 다른 차보다 싸도 그 차는 안 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은 국장님이 설명해주신 보험회사의 경락 손해에 대한 200만 원의 배상은 뭐 현실 감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네. 제가 판단해도 이런 교통사고로 200만 원을 받는다 해도 몇백만 원 이상은 앉아서 손해를 보는 격이 될 텐데 네. 그러면은 뭐 피해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손해만 봐야 되는 건지 뭐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금액 200만 원을 보존해주는 지급 기준대로 돈을 받든지 아니면 법원 소송 판결로 시세 하락분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법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법원 소송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지급 기준대로 받는 것이고요. 네. 지급 기준대로 받으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용을 하지 못하면 소송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법원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참으로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분명히 손해는 있는데 진행을 하자니 그 손해를 전부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법원에서 말이죠. 경락 손해를 진행하려고 하면 소를 제기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과정이 있을 텐데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최소한 한 3,4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김 변호사님. 네. 그렇게 해서 소가 진행이 되면 판사님이 원고 측에게 이야기합니다. 뭐 소를 제기했으니 그러면 손해에 대해서 뭐 입증을 하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원고 측에서는 차량 손해를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네. 그 감정 비용이 약 한 3,4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 후에 감정 내용이 그런 대로 잘 나오면 좋겠죠, 김 PD님. 네. 그런데 그 약 한 500만 원 정도의 그 경락 손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든가 아니면 그동안 비용보다도 더 적은 금액으로 감정이 된다면 뭐 그동안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뭐 변호사 보수랄지 감정 비용이랄지 이런 금액보다도 더 적은 금액이 나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소송을 하면서 금전적인 그런 비용도 못 건지는 그런 소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뭐 비용을 좀 줄이겠다고 차량 감정을 받지 않는다면 판사님은 정황만을 가지고 판결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또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뭐 사설에서 뭐 즉 공신력이 없는 그런 연구소죠. 무슨 뭐 센터 뭐 이런 데에서 발급하는 평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의견서나 평가서 이런 것을 경락손해 자료로 법원에 제출을 한다면 법정에서 말이죠. 판사님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이죠. 소가 제대로 진행이 되면 차량 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대안으로 나홀로 소송을 하시면 그나마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 나홀로 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홀로 소송은 거의 소액 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소가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뭐 차량 손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겠죠. 차량의 경락 손해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좀 드물 수 있죠. 부서진 것이 뭐 견적이 1,000만 원인데 경락 손해가 뭐 몇천만 원 나올 수 없는 거죠. 네. 대부분
몇백만 원의 손해를 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은 법원의 차량 감정으로 가게 되면 그 비용이 아까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제가 뭐 한 3,4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나오는 뭐 무슨 연구소나 또 뭐 무슨 뭐 센터에서 발급하는 평가서 뭐 또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재판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는 지금 뭐 이런 곳에서 그 평가 받는 거를 권장하지는 않으셨는데 지금 나홀로 소송이라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곳에 맡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잘 지적하셨어요. 네. 나홀로 소송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소송이죠. 네. 자, 변호사도 서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그 차량 감정도 몇백만 원 주고 안 합니다. 네. 센터나 무슨 뭐 연구소 이런 데서는 제가 알기로 한 몇십만 원 정도면 평가서를 준다고 그래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비용을 줄이자는 차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재판이 진행이 되면 말이죠. 판사님은 청구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판사님이 양쪽의 의견을 물어서 약간의 조정을 좀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로 이 정도면 뭐 이 정도에서 뭐 인정해주고 끝내세요라고 이렇게 압박도 좀 판사님이 하시고요. 판사님도 종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건을. 네. 쉽게 이야기하면 금액적으로 해서 좀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네. 이때 보험회사가 판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험회사가 그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피해자는 그 금액을 받고 재판에서 승소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판사님이 판단할 때는 뭐 금액도 좀 소액이고 뭐 이런 사건으로 뭐 시간 낭비하고 하는 것보다는 뭐 적당한 금액으로 서로를 좀 이해시켜주는 이런 경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의 지급 기준보다는 조금은 더 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겠죠? 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변수가 나옵니다. 네. 보험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좀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때는 법원에서 정식 차량 감정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판사님이 정식 차량 감정을 하라고 합니다. 사설이 아니고 말이죠. 뭐 의견서나 평가서가 아닌 차량 전문가죠. 즉 법원에서 지정하는 차량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아오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말이죠. 비용도 뭐 크게 들겠거니와 리스크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차량 감정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뭐 약 한 3,4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다쳐서 장애가 남아서 병원에서 의사의 신체 감정을 하게 되면 대략 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감정 비용이 뭐 약 한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뭐 정신과 그 장애 감정을 제외하고요. 정신과는 좀 비쌉니다. 네. 이때 사람의 감정은 장애가 남으면 배상 금액 자체가 매우 큽니다. 네. 크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신체 감정 비용 뭐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경락손해의 금액은 자체가 크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사용되는 비용이 커져버리면 실질 이득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네. 네. 자, 결론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이죠. 약간의 언급은 했습니다만 정식으로 경락손해에 대해서 소송을 하려면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시세 하락이 아니라면 소송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기억 나시죠? 네. 자, 쉽지 않은 것이 경락손해입니다. 네. 소송 비용도 못 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소송 비용이 변호사 비용과 감정 비용 등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말이죠. 만약 법원의 판결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판결되지 않는다면 큰 이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생하는 것만큼 그만한 이득이 있으리란 확신도 어려운 것이 이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에서나 아니면 법무법인에서는 이런 경락 소송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대안이 있다면 뭐 나는 억울해서 죽어도 못 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위에서 언급한 나홀로 소송인 것입니다. 네. 내가 소중하게 사용하던 차량의 시세 하락을 꼭 받아내고 싶다면 SNS 등을 통해서 또 검색도 하고 공부해서 소액으로 소를 진행하면서
정식 차량 감정 대신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연구소 등에서 발급하는 시세 하락 평가서 아니면 뭐 의견서 등을 첨부해서 판사님이 조정을 해주는 이런 패턴을 기대해 보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늘 영상의 주제처럼 보험회사에서 지급 기준으로 제시하는 금액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경락손해는 가슴이 아파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네. 보험회사에서 위에 설명한 경락손해금 2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소송으로 가서 그 금액보다도 약 한 200만 원 정도 더 받는다고 한다면 이런 소송을 해야 할까요?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억울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주 큰 금액의 시세 하락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2, 3천만 원 이상 정도의 시세 하락이 아니라면 경락 손해는 가슴이 아파도 포기해야 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을 설명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것이죠. 자, 김 PD님, 만약 차량 사고로 말이죠. 시세 하락이 생겨서 보험회사에서 지급 기준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 소송을 하면 뭐 한 4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소송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별로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 않을 텐데 또 소송에 네. 집착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스트레스도 크다고 보고요. 네. 또 감정이나 시세하락 평가서 등으로 나가는 비용도 무시를 못하고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확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크지 않은 사고는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진짜로 억울한 경우에는 나홀로 소송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큰 사고로 시세 하락이 뭐 한 3천만 원 이상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피해자가 난 끝까지 가보겠다 한다면 그때는 전문 변호사와 잘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 PD님, 네. 그래서 제가 가끔 강조하는 말 있죠. 네. 대인, 즉 사람이 다친 손해에서 공부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좀 더 잘 합의를 보시라고 강조도 했었죠. 네. 이런 합의를 해서 차량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켜야 피해자 입장에서는 덜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죠. 제 의견은 뭐 이렇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경락 손해의 소송은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 PD님. 오늘도 유업장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